이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작은 쪽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은행원이 우리 며느리가 눈치 못 채게 은행 업무 과정인 것처럼 자연스레 건넨 쪽지에는 지금 바로 도망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서 은행원에게 어째서 지금 도망치세요라는 쪽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은행원은 어째서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쪽지를 건넨 것일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는 것은 무료이고 좋은 사연과 영상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말자는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겨울 새벽 공기가 폐속까지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며 그녀는 허리를 한번 펴니다. 어제 배추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도 허리가 묵직했죠. 도매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말자는 이 길을 35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함께였어요. 그 다음엔 혼자. 지금도 혼자. 하지만 이제는 이 길이 더 편합니다.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요. 말자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도매상 주인 김 사장이 손을 흔듭니다. 말자는 고개만 까닥였어요.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배추더미 사이를 지나며 그녀는 잎이 벌어진 정도, 줄기의 단단함, 겉잎의 색을 한꺼번에 읽어냅니다.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어제 오후? 아니에요. 이틀은 됐어요. 말자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립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밑동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물컹했어요. 김 사장이 멋쩍게 웃습니다. 역시 속일 수가 없네. 속이려고 했으면 진작 망했죠. 말자는 다른 더미로 이동합니다. 35년 장사는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고 귀로 듣는 거예요. 상한 과일은 두드리면 소리가 다릅니다. 무른 사과는 톡 치면 둔탁하게 울려요. 신선한 건 맑게 튕기죠. 요즘 장사 어때요? 김 사장이 묻습니다. 말자는 대답 대신 배추를 골라 담습니다. 20포기. 오늘은 이 정도면 됩니다. 단골들이 줄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마트로 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갑니다. 버티는 거죠, 뭐. 말자의 대답은 짧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IMF 때 생각나네. 그때 버틴 사람만 남았잖아. 말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IMF 1997년. 그때 시장 상인 절반이 사라졌어요. 빚을 못 갚아서, 가게 문을 닫아서, 아니면 그냥 견디다 못해서. 말자도 그때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0,000원 한 장 못 버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젊어서 버텼죠. 지금도 버티잖아. 김 사장의 말에 말자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버티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하는 거죠. 사과 더미 앞에 섭니다. 말자는 사과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달콤한 향. 그런데 미묘하게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일은 속부터 상한다. 말자는 중얼거립니다. 겉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며칠 지나면 껍질이 무르고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썩어버리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말자는 그 사과를 내려놓고 다른 걸 고릅니다. 말자씨, 딸 잘 지내? 김 사장이 묻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 잘 살죠. 연락 자주 해? 가끔.
사실 딸과는 2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합니다. 그것도 딸이 먼저 걸어올 때만. 말자는 먼저 전화하지 않아요. 바쁜데 방해하기 싫거든요. 딸은 늘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주 못 연락해서, 자주 못 찾아뵈어서, 엄마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하지 마. 말자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진심이에요. 딸은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엄마 걱정하느라 자기 삶을 망칠 필요는 없어요. 계산을 끝내고 말자는 손수레에 짐을 싣습니다. 배추 20포기, 사과 15개, 감자 1망.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가볍게 들었는데 요즘엔 손수레가 없으면 못 옮겨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말자는 손수레를 끌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제처럼, 그제처럼, 지난 35년처럼.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은경입니다. 말자는 손수레를 세웁니다. 은경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말자는 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은경이 옆에서 거듭니다. 말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은경의 손은 이미 배추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경이 묻습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71살이 넘었는데 안 힘들 수가 없죠. 한약 다시 지어왔어요.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은경이 비닐봉지를 내밉니다. 말자는 받지 않았어요. 됐어요. 지난번 거 아직 남았어요. 그거 다 오래된 거잖아요. 새로 지어야 효과가 있어요. 은경은 우기듯이 봉지를 말자 손에 쥐어줍니다. 말자는 거절할 틈도 없이 봉지를 받아들게 됐어요. 무겁습니다. 한약 봉지가 6개는 들어있을 것 같았죠. 고마워요. 말자는 짧게 말합니다. 은경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말자는 가게 문을 엽니다. 은경이 따라 들어왔어요. 짐을 정리하는 걸 돕겠다며 이것저것 만집니다. 말자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늘 손님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말자의 대답이 짧아집니다. 은경은 알아채지 못한 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말자는 손을 멈춥니다. 그런 적 없어요. 지난번에 거스름 돈 잘못 주셨잖아요. 말자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거스름 돈을 잘못 준 적이 있었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시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가끔 멍할 때가 있거든요. 한두 번은 누구나 실수하죠. 말자는 애써 태연하게 말합니다.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은경은 한참을 더 있다가 나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아 한약 봉지를 내려다봅니다.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전 10시쯤 한도식이 찾아왔습니다. 말자 씨, 장사 잘 돼? 도식은 말자의 오랜 친구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35년째 하고 있어요. 말자보다 2살 많고 목소리는 늘 쩌렁쩌렁합니다. 그냥 그래요. 말자는 배추를 정리하며 대답합니다. 도식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아까 누가 왔더라? 은경이요. 또? 도식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말자씨, 조심해. 도식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공짜로 챙겨주는 사람,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해. 말자는 웃으려다가 멈춥니다.
도식의 표정이 웃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 너무 자주 와. 너무 잘해줘. 아무 이유 없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죠. 세상에 이유 없이 착한 사람은 없어. 도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자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은경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심해. 알았지? 도식이 어깨를 툭 치고 나갑니다. 말자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깁니다. 공짜로 챙겨주는 사람.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해. 말자는 한약 봉지를 다시 봅니다. 갑자기 그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경은 매일 왔어요. 아침 8시쯤 나타나서 가게 정리를 돕고 손님이 오면 옆에서 지켜봅니다. 말자는 거절했지만 은경은 들은 척도 안 했죠.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은경의 말투는 늘 부드럽습니다.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었어요. 말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거절하는 게 더 힘들어서 그냥 내버려뒀죠. 한약은 드셨어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한 봉지만 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했거든요. 쓴 건 당연한데 뭔가 텁텁하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은경이 다시 강조합니다. 말자는 대답 대신 배추를 다듬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 말자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고개가 앞으로 꺾였다가 화들짝 정신을 차립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경이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좀 피곤한가 봐요.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봐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몸이 휘청했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경이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말자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은경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잠깐만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말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이렇게 정신이 흐릿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약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은경이 설명합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어 은경을 봤어요. 은경은 웃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미소. 그런데 왠지 그 미소가 불편했어요. 며칠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은경이 물을 떠왔습니다. 말자는 받아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저녁 6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박 씨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배추를 사가는 사람이죠. 배추 5포기 주세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배추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배추를 들어 올리려는데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은경이 나섭니다. 말자는 물러섰어요. 은경이 배추를 담아 건넸습니다. 15,000원이에요. 박 씨가 지폐를 내밉니다. 2만 원짜리였어요. 말자는 잔돈을 거슬러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됐어요. 2만 원에서 15,000원을 빼면 얼마지? 5,000원. 맞아, 5,000원. 말자는 5,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게 1,000원짜리였어요. 5장. 말자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10,000원이요. 은경이 옆에서 말합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박 씨가 받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가 나갔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뭘 잘못한 걸까요? 계산이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피곤하시니까 그러세요. 은경이 다정하게 말합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피곤해서? 그럴까요? 하지만 말자는 35년 동안 계산 실수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암산은 기계보다 빨랐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문 열어드릴게요. 괜찮아요. 말자는 다시 거절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계산 실수, 졸음, 멍한 정신. 이게 정상일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죠? 요즘 정신이 이상하다고? 딸이 걱정할 겁니다. 아니면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부러 한약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한결 나았어요. 정신도 맑았습니다. 역시 한약 때문이었나 봐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은경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다 해놨어요. 은경이 환하게 웃습니다. 말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바닥도 닦았고 진열대도 정리돼 있었죠. 고마워요. 말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자기 가게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왠지 은경에게 빌부터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약 드셨어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안 마셨어요. 왜요? 은경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자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은경이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좀 피곤해서요. 그래서 드셔야죠. 그게 기운 나게 해주는 건데. 은경이 다시 부드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말자는 방금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날카로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드실 거죠? 은경이 묻습니다. 말자는 대답 대신 배추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쯤 단골 김 씨가 왔습니다. 말자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김 씨가 멈칫했습니다. 말자도 멈칫했어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거든요. 전 김 씨예요. 이 선생님은 지난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말자는 얼어붙었어요. 맞아요. 이 선생님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왜 헷갈렸을까요? 아,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말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 씨는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헷갈리시죠? 은경이 옆에서 말합니다. 말자는 은경을 봤어요. 은경은 김 씨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안 됐다는 표정이었어요. 나이 드시니까 그러세요. 은경이 김 씨에게 설명합니다. 말자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씨가 나간 뒤 말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골 이름을 헷갈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장사하면서 단골 얼굴과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경이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혼자 계시니까 더 그러세요. 누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해요. 은경의 말이 계속됩니다. 말자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경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말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혹시 모르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치매. 그 단어가 말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치매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냥 혹시 모르니까 검사나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은경은 여전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부드러움이 이제 싫었어요. 그 말투가, 그 미소가, 그 친절함이 전부 가짜 같았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요.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경이 잠시 말자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은경이 나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았어요.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말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저녁 7시 도식이 들렀습니다. 말자씨, 장사 끝났어? 응. 말자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식이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김씨 만났어. 너 이름 헷갈렸다며? 말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도식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말자씨, 진짜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나 너 35년 봤어. 내가 단골 이름 헷갈릴 사람 아니야. 도식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식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해. 내가 이상해.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자기가 자기답지 않다는 걸. 그 은경이란 사람 조심해. 도식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널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경이는 날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도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내일부터 한약 먹지 마. 알았지? 도식이 어깨를 툭 치고 나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약, 은경, 헷갈리는 기억.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말자는 가방에서 한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들여다봤어요. 검은 액체가 봉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한참을 그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이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마시지 않기로 했어요. 이틀 뒤 목요일 오전, 은경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말자는 아직 가게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좀 내주셔야 해요. 은경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호했어요. 말자는 배추를 정리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농협에 가야 해요.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말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통장이 뭐가 문제인데? 요즘 어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랑 예금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은경이 설명합니다. 말자는 불편했어요. 자기 통장인데 왜 은경이 정리하자는 걸까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요즘 계산도 헷갈리시잖아요. 전문가랑 같이 가는 게 안전해요. 은경이 우깁니다. 말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은경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부드러운 척하지만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말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말자와 은경은 농협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대기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죠. 저쪽에 앉아 계세요. 제가 접수할게요. 은경이 말자를 의자에 앉히고 창구로 갔습니다.
말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보험 상품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후 보장 보험, 실버 케어 보험, 치매 보험, 치매 보험. 말자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요즘 자꾸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말자님.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경이 옆에 붙어 따라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말자를 보고 웃었어요. 이름표에는 윤세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은경이 대신 대답합니다. 말자는 은경을 봤어요. 은경이 자기 일처럼 설명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말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세라가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만요.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는 불안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3분쯤 지났습니다. 세라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하신 게 언제예요? 말자는 멈칫했습니다. 보험 수익자요? 네. 지난달에 변경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세라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수익자 변경 11월 23일 변경자 김말자. 이거 제 서명 아닌데요. 말자가 말했습니다. 서명이 비슷하긴 했지만 자기 글씨가 아니었어요. 말자는 35년 동안 장부를 써왔습니다. 자기 글씨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혼자 오셨어요, 그날? 세라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11월 23일. 그날 뭘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말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치매 진단서 사본도 첨부돼 있네요. 뭐라고요? 말자는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치매 진단서? 자기는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 치매 아니에요. 말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세라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 괜찮아요. 실수일 거예요. 은경이 말자의 어깨를 감쌉니다. 말자는 은경의 손을 뿌리쳤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누가 내 이름으로 뭔가 한 거예요. 말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라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한 듯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세라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걸렸어요. 5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정훈 씨 아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수익자 변경 신청할 때 동행한 분이 박정훈 씨로 기록돼 있어요. 말자는 은경을 봤습니다. 은경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순간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박정훈이요? 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호자로 등록돼 있네요. 나 보호자 없어요.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난처해하며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 그때 세라의 눈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자를 봤어요. 그리고 은경을 봤습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린터로 갔습니다. 뭔가를 출력하더니 작은 쪽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자에게 서류와 함께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말자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가 같이 갈게요. 은경이 일어섰습니다. 말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말자는 서둘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은경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말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말자는 화장실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봤습니다. 은경이 창구에서 세라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멀어서 들리지는 않았지만 은경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반대편 복도로 갔어요. 직원 통로였습니다. 누군가 멈추게 할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비상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말자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주차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옆 건물로 이어지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말자는 뛰었습니다. 71살 노인이 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숨이 턱까지 찼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누가 따라올 것 같았거든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섰습니다. 말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 아니에요. 은경이 알고 있습니다. 가게? 거기도 안 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경이었어요. 말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자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장이요. 한도식 생선 가게. 도식이라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35년 친구. 유일하게 자기 편인 사람.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말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농협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은경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앞을 봤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15분 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말자는 도식의 가게로 갔어요. 도식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 도식이 놀란 표정으로 말자를 봤어요. 말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말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식은 장갑을 벗고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숨어야 해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식은 더 묻지 않았어요. 말자의 얼굴을 보니 심각한 일인 게 분명했거든요. 알았어. 가자. 도식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말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도식의 집은 시장 뒤편 골목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어요. 일단 앉아. 도식이 말자를 방에 앉혔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물 한 잔 마셔. 도식이 물을 건넸습니다. 말자는 받아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도식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누가 내 이름으로 뭔가 했어요. 말자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협에서 있었던 일, 보험 수익자 변경, 치매 진단서, 박정훈이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세라가 건넨 쪽지. 도식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은경이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관련이 있어요.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이에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치매라면 어떡해요? 말자 씨, 너 치매 아니야. 도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지금 누군가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말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어. 내가 알아볼게. 도식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말자는 도식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정훈,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한 걸까요? 그리고 은경은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걸까요?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답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농협 쪽지, 탈출. 도식의 집이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도식이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잤어? 네. 말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거의 못 잤어요. 한두 시간 정도 눈을 붙인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도식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창문 밖을 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가게 가봐야죠. 혼자? 아니요. 같이 가주세요. 말자는 부탁했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침을 먹고 둘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말자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말자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안은 정리돼 있었습니다. 너무 정리돼 있었어요. 어제 아침 나갈 때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진열대가 닦여 있고 바닥에 물걸레질한 자국이 있었어요. 누가 들어왔네. 도식이 말했습니다. 말자도 느꼈어요. 누군가 여기 왔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말자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걱정돼서 왔어요. 연락 주세요. 은경. 말자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경이 어떻게 열쇠 없이 들어온 걸까요? 복사 열쇠를 만들었나요? 말자 씨, 이거 봐. 도식이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말자는 다가가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없었습니다. 통장 어디 갔어? 도식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가방을 뒤졌어요. 가방 안에도 없었습니다. 어제 농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두고 온 게 아니에요. 도망치느라 챙기지 못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지? 말자는 막막했습니다. 통장이 없으면 돈도 못 찾고 보험도 확인 못 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말자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말자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농협에서 만난 윤세라였어요. 네, 맞아요. 저 어제 농협 직원이에요. 통장 두고 가셔서 연락드려요.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요. 제 가게예요. 혼자 계세요? 친구랑 같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자는 긴장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에 거기 도착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도식을 봤어요. 농협 직원이 온대요. 왜? 통장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뭔가 말할 게 있다고.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자. 3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말자는 가게 안을 서성였어요. 밖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혹시 은경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말자 씨, 진정해. 도식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35분쯤 지났을 때 젊은 여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윤세라였어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옷이 아니었어요. 들어와요. 말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라가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식을 봤습니다. 이분은 제 친구예요. 한도식이요. 안녕하세요. 세라가 인사했습니다. 도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어제 두고 가신 거. 말자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세라가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온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왜요? 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퇴근하고. 무슨 조사요? 김말자 씨 보험 수익자 변경 건이요. 그리고 박정훈이라는 사람. 세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아세요? 사진 속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모르는데요.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식도 고개를 저었어요. 박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험 사기 전과가 있어요.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 사기요? 네. 3년 전에 한 번 걸렸어요. 노인들 상대로 보험 수익자 바꾸고 치매 진단서 위조해서 돈 빼돌린 사건이요.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제 보험을? 은경 씨 아세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같이 오신 분 맞죠? 네. 은경 씨 본명이 박은경이에요. 박정훈이랑 남매예요. 말자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은경과 박정훈이 남매. 그럼 은경도 공범이라는 건가요? 확실해요? 도식이 물었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했어요. 어제 은행 시스템에서 박정훈 이름 보고 이상해서 찾아봤거든요. 세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정훈은 보통 중년 남성을 노립니다. 재산이 좀 있고 자식이 멀리 있거나 연락 잘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 여성도 타깃으로 삼는 것 같아요. 말자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은경이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겁니다. 한약도 그것 때문이었나? 도식이 물었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약이요? 은경이가 한약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거 먹고 나서 말자 씨가 이상해졌거든요.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한약 아직 있어요? 집에 있어요.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세라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가서 가져와야 해요. 분석해봐야 해요. 셋은 서둘러 말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말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위에 한약 봉지가 있었어요. 아직 4봉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말자가 봉지를 건넸습니다. 세라가 받아들고 봤어요. 이거 병원에 맡겨서 성분 분석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식이 물었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 신고하면 박정훈이랑 은경 씨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세라가 말자를 받습니다. 며칠만 참으세요. 제가 증거 더 모아볼게요. 말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경이었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받지 마세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세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단 은경 씨를 피하세요. 집에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 집에 있어. 도식이 말했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세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말자는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당하는 분들 보기 싫어서요. 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셋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자의 가게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은경이었습니다. 말자는 멈칫했습니다. 은경이 이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은경이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은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제 그 목소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전 괜찮아요. 어제 농협에서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시고 급한 일이 있었어요. 말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경이 도식과 세라를 봤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친구들이에요. 처음 보는데요. 은경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세라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농협 직원이에요. 어제 뵀잖아요. 은경이 세라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통장 전해드리러 왔어요. 세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은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은경이 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말자는 은경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경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조심하세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쪽도 눈치챘을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었어요. 말자 씨 요즘 이상하대. 계산도 못한대. 단골 이름도 까먹었대. 말자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3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모두가 말자를 알고 말자도 모두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도식이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말자는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니? 은경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실종됐다고.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경이 아들한테까지 연락했나 봐요. 나 실종 안 했어. 멀쩡해. 그럼 왜 연락을 안 받았어? 바빴어. 말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은경 씨가 그러는데 치매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나 치매 아니야. 말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그래도 한번 병원은 가봐. 알았지? 응. 통화가 끊겼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아들까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사흘째 되는 날, 말자는 도식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도식이 대신 열쇠를 가져가서 상한 채소들을 버렸습니다. 말자 씨, 밥 먹어. 도식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말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도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숟가락 더 떴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요. 도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말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70대 노인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건. 피해자는 자신이 돈을 인출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은행 기록에는 본인이 직접 인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말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식이 옆에 앉았어요. 아니야. 넌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사람들은 다 나를 의심하는데.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식이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널 믿어. 말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정말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세라였어요. 말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말자 씨, 저예요. 한약 분석 결과 나왔어요.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래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항정신성 약물도요.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에요.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이상했던 게 약 때문이에요. 김말자 씨는 치매가 아니에요. 세라의 말에 말자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은경이 자기한테 독을 먹인 겁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직이에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왜요? 증거 있잖아요. 한약에 약물이 들어있다는 건 증명됐어요. 하지만 그게 박은경 씨가 넣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허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요. 박은경 씨나 박정훈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장면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잡거나. 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말자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엄마. 응, 나 내일 한국 가. 말자는 놀랐습니다. 왜? 엄마 보려고. 은경 씨가 계속 연락해.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올 필요 없어. 엄마, 솔직히 말해. 요즘 기억력 문제 있지? 없어. 거짓말하지 마. 은경 씨가 그러는데 계산도 못하고 이름도 헷갈린데. 말자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은경이 자기한테 약을 먹였다고? 아들이 믿을까요? 약 먹어서 그랬어. 지금은 괜찮아. 무슨 약? 한약. 한약 먹고 그럴 리가 없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말자는 화가 났어요. 너도 날 안 믿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오지 마.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말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아들이야? 네. 뭐래? 나 이상하대요. 병원 가야 한대요.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마저 자기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말자씨. 도식이 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지?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들마저 자기를 의심하는 게,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정상이야. 그럼 왜 다들 날 이상하다고 해요?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도식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기 기억이 정말 맞는 걸까요? 혹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한 건 아닐까요?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것도,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혹시 자기가 한 일인데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말자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라가 말했잖아요. 약 때문이라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나야?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일까요? 도식이 아침을 차려왔습니다. 말자 씨, 오늘 세라 씨가 온대. 왜요? 계획이 있대. 박은경을 잡을 수 있는 계획. 말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계획인데요? 직접 와서 설명한대. 10시쯤 세라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라가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말자와 도식도 마주 앉았어요. 계획이 뭔데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세라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쓸 거예요. 녹음기요? 네. 김말자 씨가 박은경 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박은경 씨가 범행을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경이가 인정할 리 없잖아요. 유도하는 거예요. 김말자 씨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서 은경 씨가 뭔가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불안했어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들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본도 만들어 왔어요. 세라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대화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어요. 말자는 종이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정말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박은경 씨와 박정훈 씨를 잡을 수 없어요. 세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말자 씨가 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말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알겠어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세라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세라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말자는 받아들었어요. 뭐예요? 제 어머니 얘기예요. 말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어요. 70대 여성, 보험 사기 피해로 사망. 말자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3년 전 일이었어요. 70대 여성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 제 어머니예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훈이 한 짓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지만 말자는 세라를 봤어요.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 취직한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막으려고. 말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대신 도와주세요. 제 어머니처럼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게. 세라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세라가 나갔습니다. 말자는 신문 기사를 다시 봤어요. 사진 속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도식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 거야? 해야죠. 말자는 기사를 접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요. 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은경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만약 들키면? 만약 은경이 화를 내면? 말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35년 동안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왔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내 기억이 정말 맞는 걸까? 혹시 나한테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예요. 다음 날 오전, 세라가 다시 도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더 조사했어요. 세라가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말자와 도식이 모여 앉았어요. 박정훈의 범죄 기록을 더 파봤어요. 제 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세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신문 기사 복사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난 5년간 비슷한 사건이 7건 있었어요. 말자는 기사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모두 노인 피해자였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이분들 모두 재혼하신 분들이에요. 세라가 첫 번째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68살 남성. 아내와 사별 후 1년 만에 재혼. 재혼 6개월 만에 보험 수익자 변경. 그로부터 3개월 후 사망.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72살 여성. 남편과 사별 후 8개월 만에 재혼. 재혼 4개월 만에 보험 수익자 변경. 6개월 후 사망. 세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기사를 보며 패턴을 알아챘어요. 모두 재혼 1년 안에 돌아가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모두 사인이 애매해요. 자연사, 낙상사고, 약물 과다 복용. 도식이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배우자는 어떻게 됐어? 대부분 사라졌어요. 보험금 받고 잠적했죠.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세라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 보이세요? 세라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신랑 옆에 서 있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정훈이에요. 여기서는 증인으로 나왔어요. 말자는 다른 사진들을 봤습니다. 모든 결혼식 사진에 박정훈이 있었어요. 때로는 증인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중매인으로. 이 사람이 결혼을 주선하는 거예요.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서 젊은 배우자를 소개해주죠.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그 배우자들은 어디 있어요? 도식이 물었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찾을 수 없어요. 가짜 신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자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은경이도. 박은경 씨는 다른 역할이에요. 세라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경이 노인을 부축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박은경 씨는 직접 결혼하지 않아요. 대신 피해자들과 친해져서 신뢰를 얻죠. 그리고 박정훈이 소개한 배우자와 연결시켜요. 말자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한테는 배우자를 소개하려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세라가 말자를 봤습니다. 김말자 C 케이스는 좀 달라요. 배우자 없이 직접 보험을 노린 거예요. 왜 달라진 거죠? 도식이 물었습니다. 세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급했을 거예요. 제가 농협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박정훈이 최근에 빚이 많대요.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급한 돈 때문에 타깃이 된 거였어요. 경찰은 왜 이 사람들을 안 잡아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피해자들이 스스로 보험 수익자를 바꿨고, 스스로 결혼했고, 스스로 약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는데, 패턴은 있지만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말자 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세라가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잡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말자는 녹음기를 받습니다. 작은 기계였어요. 이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언제 할 거예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세라가 달력을 봤어요. 내일 어때요? 너무 늦으면 박정훈이 눈치챌 수 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세라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대본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만 기억하면 돼요. 말자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대본을 읽었어요. 은경 씨, 요즘 제가 기억이 너무 안 나요. 혹시 제가 뭔가 한 거 있어요?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치매 검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언제 받은 거예요? 말자는 대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실제로 말하려면 떨릴 것 같았어요. 연습해봐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말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본을 읽었어요. 은경 씨, 요즘 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다시 시작했어요. 은경 씨, 요즘 제가 기억이 너무 안 나요.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좋아요. 계속해봐요. 말자는 대본을 몇 번 더 읽었습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잘하셨어요. 세라가 웃었습니다. 내일 만나기 전에 녹음기를 드릴게요. 5단에 숨기면 돼요. 은경이가 알아채면 어떡해요? 알아채지 못하게 조심해야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도 근처에서 대기할게요. 세라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김말자 씨는 강한 분이에요. 말자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나간 뒤 말자는 대본을 계속 읽었습니다. 외우려고 애쓰지는 않았지만 자꾸 읽다 보니 머릿속에 남았어요. 말자 씨. 도식이 불렀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할 거야? 해야죠. 위험해. 알아요. 말자는 대본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해요. 은경이랑 박정훈이 다음에 누굴 노릴지 모르잖아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아니요. 은경이가 수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근처에서 지켜볼게. 뭔가 이상하면 바로 뛰어들게. 말자는 고마웠습니다. 도식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말자는 기사들을 다시 봤습니다. 7명의 피해자,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자식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자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은경이 노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외로운 노인, 도와줄 사람 없는 노인. 말자는 사진 속 피해자들을 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싸울 거야.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말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9시쯤 세라가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어요. 이걸 5단에 넣으세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 시작돼요. 말자는 녹음기를 받아 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테스트해 볼게요. 세라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말자가 말했습니다. 세라가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잘 들려요. 완벽해요. 세라가 녹음기를 다시 꺼서 말자에게 건넸습니다. 은경 씨한테 전화하세요. 만나자고 하세요.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경의 번호를 찾았어요. 며칠 동안 받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은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은경 씨, 저예요. 어머니? 은경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좀 정신이 없었어요. 말자는 대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은경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가게에서 만나요. 11시에. 알겠어요. 곧 갈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세라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가게로 가요. 제가 먼저 가서 숨어 있을게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10시 30분. 말자는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칠 만에 오는 자기 가게였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진열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배추는 시들었고 사과는 쭈글쭈글해졌어요. 장사를 안 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말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까 조금 진정됐어요. 옷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작은 기계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라는 옆 건물 카페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말자의 가게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도식은 시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말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11시. 은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은경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말자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경이 다가와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요. 말자는 손을 빼냈습니다. 은경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한약 또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은경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받지 않았어요. 앉아요.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은경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자도 마주 앉았어요.
말자는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의 버튼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은경 씨, 네, 어머니. 요즘 제가 기억이 너무 안 나요. 말자는 대본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셨죠? 은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말자는 계속했어요. 제가 뭔가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요? 보험 이야기요. 말자가 말하자 은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보험이요? 네. 누가 그러는데 제가 보험 수익자를 바꿨대요. 말자는 은경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은경이 잠시 침묵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가 하셨어요. 제가요? 네. 지난달에 같이 농협 갔잖아요. 그때 바꾸셨어요. 은경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말자는 당황했어요.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많이 헷갈리시니까. 은경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말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누구로 바꿨어요? 박정훈 씨요. 은경이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경이 박정훈 이름을 직접 말했습니다. 박정훈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도와줘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은경이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 혹시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거나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그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은경의 설명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근데 왜 제가 기억을 못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어머니. 은경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매요? 네. 검사도 받으셨잖아요. 말자는 여기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부인하면 은경이 의심할 수 있었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언제요? 지난달이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어느 병원에요? 은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성모병원이요. 성모병원에 같이 갔어요? 네.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는 성모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초기 치매래요. 은경이 안타까운 척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자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약은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네. 치매에 좋대요. 은경이 비닐봉지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봉지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매일 드셔야 해요. 은경이 강조했습니다. 말자는 봉지를 내려다봤어요. 근데 은경 씨. 네. 이 한약 먹고 나서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산도 틀리고 이름도 헷갈리고 한약 먹기 전엔 안 그랬는데. 은경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건 치매 때문이에요, 어머니. 한약이랑 상관없어요. 확실해요? 물론이죠. 제가 왜 어머니한테 이상한 걸 드리겠어요? 은경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자는 더 밀어붙였어요. 혹시 이 한약에 뭐가 들어있어요? 한약재요. 당연히. 무슨 한약재요? 은경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말자는 물러섰습니다.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됐어요. 은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으세요. 한약 드시고 박정훈 씨 만나보세요. 박정훈 씨를요? 네. 그분이 어머니 일 다 도와주실 거예요. 은경이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긴장했어요. 박정훈을 만나라는 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은경의 말투가 조급해졌습니다. 왜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빨리 도움받으셔야 해요. 말자는 은경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의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경 씨, 네, 솔직히 말해줘요. 박정훈 씨는 누구예요? 은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오빠예요. 오빠요? 말자는 놀란 척했습니다.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오빠가 어르신들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예요. 어떤 일이요? 재산 관리요. 어르신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은경이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많이 물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빨리요. 오빠가 다음 주면 바빠진대요. 은경이 재촉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은경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한약 꼭 드세요. 응. 은경이 나갔습니다. 말자는 문이 닫힐 때까지 지켜봤어요. 은경이 완전히 사라진 뒤 말자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제대로 녹음됐습니다.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0분 뒤 세라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식도 함께였어요. 어땠어요? 세라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녹음기를 건넸어요. 여기 있어요. 세라가 녹음기를 받아 재생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보험 수익자를 바꿨대요. 누구로 바꿨어요? 박정훈 씨요. 세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박정훈 이름을 직접 언급했고 보험 수익자 변경도 인정했어요. 세라가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치매 검사도 받았다고 했네요. 성모병원에서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모병원에 김말자 씨 기록이 없으면 거짓말인 거죠.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직이에요.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자는 실망했어요. 왜요? 이것만으로는 약해요. 박정훈을 직접 잡아야 해요.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은경 씨가 오빠 바빠진다고 했죠? 다음 주면? 네. 그럼 그 전에 뭔가 할 거예요. 김말자 씨를 만나려고 할 거예요. 말자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세요.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이 함께 할 거예요. 도식이 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자 씨, 위험해. 알아요. 말자는 도식을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끝이 안 나요. 도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꼭 옆에 있을게.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전화를 꺼냈어요. 지금 경찰한테 연락할게요. 이 녹음 파일이랑 한약 분석 결과 보여주고 다음 계획 세워야죠. 세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틀 뒤 토요일 오후
은경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오늘 시간 낸대요. 만나실 수 있어요? 말자는 세라를 봤어요.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어머니 집에서 만나요. 편하게. 은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말자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5시에 갈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세라가 경찰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5시예요. 준비하세요. 세라가 말자를 받습니다. 경찰이 근처에서 대기할 거예요. 만약 위험하면 바로 들어올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후 4시, 말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2명이 이미 와 있었어요.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말자 씨죠? 저희는 사기 전담팀입니다. 젊은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름은 정수연이었습니다. 오늘 박정훈이 오면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세요. 특히 보험이랑 돈 이야기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한약도 먹으라고 하면요? 거부하세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경찰들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카메라 설치할게요. 저희는 옆집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수연이 작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시계 안에 숨길 수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이걸 여기 놔둘게요. 수연이 거실 선반에 시계를 놓았습니다. 말자는 신기했어요. 이게 다 찍혀요? 네. 화질도 좋아요. 다른 형사가 문 근처에 또 다른 장치를 설치했어요. 만약 위험하면 이 버튼 누르세요. 형사가 작은 버튼을 말자에게 건넸습니다. 열쇠고리만 했어요. 이거 누르면 저희가 바로 들어옵니다. 말자는 버튼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4시 50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찰들은 옆집으로 갔어요. 세라와 도식도 함께였습니다. 말자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 안에 카메라가 숨어 있었어요. 렌즈가 아주 작았습니다. 말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5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자는 문을 열었어요. 은경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어요. 박정훈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오빠예요. 은경이 소개했습니다. 박정훈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말자는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훈의 손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들어오세요. 말자는 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박정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말자 씨, 은경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박정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어떻게요? 재산 관리요. 어르신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거죠. 박정훈이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서류를 봤어요. 복잡한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예요. 이거 작성하시면 제가 어머니 통장이랑 보험 관리해 드려요. 말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읽기 힘드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정훈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간단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관리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대신 은행 업무도 보고 보험도 관리하고 병원비도 내드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박정훈이 웃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치매 많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사기당하기 쉬워요. 저 사기 안 당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나중엔 어떨지 몰라요. 박정훈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안전해요. 말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어머니, 은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다음 주면 바빠져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왜 급해요? 급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요. 은경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손을 빼려 했지만 은경이 꽉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약도 안 드시고 저희 말도 안 들으시고 걱정돼요. 한약은 안 먹을 거예요.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요? 몸에 안 맞아요. 그럴 리 없는데요. 박정훈이 가방에서 한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비싸요. 안 먹을 거예요. 말자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박정훈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럼 왜 이러세요? 우리 어머니 도우려고 하는데. 박정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자는 긴장했어요. 도움은 고마운데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혼자요? 네. 박정훈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70 넘은 노인이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말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할 수 있어요. 계산도 틀리시면서요? 박정훈이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름도 헷갈리시면서요? 치매 걸리셨으면서요? 저 치매 아니에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단서 있잖아요. 제가 봤어요. 그거 가짜예요. 말자는 말해버렸습니다. 박정훈이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성모병원 간 적 없어요. 검사 받은 적도 없어요.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경이 말자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아니에요. 안 갔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은경이 우겼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한약 분석했어요. 거기 수면제 들어있더라고요. 박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자도 일어섰어요. 보험 수익자도 제가 바꾼 적 없어요. 당신들이 위조한 거죠.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박정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경이 박정훈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진정해. 이 할멈이 지금 우릴 뭐라고 하는 거야? 박정훈이 말자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들이 다른 노인들한테도 똑같이 했잖아요. 뭐? 7명. 지난 5년 동안. 말자가 말했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요. 당신 아무것도 몰라. 윤세라 씨 어머니도 당신들이 죽인 거죠. 그 순간 박정훈이 말자를 밀쳤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오빠 안 돼. 은경이 소리쳤습니다. 박정훈이 한약 봉지를 들었어요. 이거 먹어. 지금 당장. 박정훈이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주머니에서 버튼을 꺼냈어요. 눌렀습니다. 3초 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수연이 총을 겨눴습니다. 박정훈이 멈춰 섰어요. 손 들어요. 박정훈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은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박정훈, 박은경,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앉아 그 장면을 봤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도식이 달려와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은경이 말자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은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오빠가 시켜서. 근데 어머니 보니까 우리 엄마 같았어요.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변명이야? 박정훈이 은경을 쳐다봤습니다. 닥치고 있어. 경찰들이 둘을 끌고 나갔습니다. 말자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김말자 씨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말자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가 웃었어요. 이제 제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일 뒤 말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배추를 새로 들여놓고 사과도 싱싱한 걸로 채웠어요.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말자 씨, 괜찮아? 응, 괜찮아.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돌았어요. 말자가 보험 사기단을 잡았다는 소문.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말자 씨가 치매가 아니었네. 오히려 범인을 잡았다니. 사람들이 사과했습니다. 말자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해한다고. 어느 날 오후 말자는 농협에 갔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다시 바꾸려고요. 창구에 세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수익자 딸로 다시 바꾸려고. 알겠어요. 세라가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말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의자 밑을 보니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은 생명을 살린다. 말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새로 써놓은 것 같았어요. 다 됐어요. 세라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말자는 서명했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둘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말자는 농협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따뜻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이 좋았어요. 말자는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35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을. 이제 그 길이 다시 자기 것 같았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도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 저녁 먹으러 갈래? 그래.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자는 생각했어요. 나이 든 건 죄가 아니에요. 약한 것도 아니에요. 35년 동안 장사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상한 건 속부터 상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말자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단했어요.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말자 할머니가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행복하신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저의 다른 좋은 영상들 추천 띄워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는 것은 무료이고 좋은 사연과 영상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